네, 오늘은 지구 시스템 들어갈 건데요, 얘들아. 지구 시스템은 일단은 기본이 되는 상황으로 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태양계 그리고 지구 시스템. 태양계 내에 지구라는 행성이 들어가 있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냐면 태양과 행성, 위성, 외소 행성, 소행성, 해성 등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태양계가요. 역학적 시스템에 의해서 얘네들이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첫 번째 오답 포인트인데요. 태양계 그리고 지구 시스템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지구 시스템 요걸로 답을 하기가 좋은데 일단은 천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요. 태양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주인공이야. 따라서 우리가 가장 질량이 큰 태양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구 시스템으로 들어갈게요. 지구는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태양 중력의 영향으로 일정한 거리에서 공전 그리고 자전을 해요. 이게 태양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직권은 층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지구 대기에 대기를 형성하고 이러한 대기가 99%면은 거의 다지 얘들아. 높이 30km 이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력 때문이고 책마다 32km 이런 식으로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30km 이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런 식으로 5가지 우리가 권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권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 외권은 조금 다른 범주로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5가지 권역에 대한 특징을 가볍게 보고 세세하게 각각 볼 거예요. 직권은요. 지표에 있는 암석, 토양, 그리고 지구 내부까지도 본다는 게 중요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기권, 수권보다 부피가 크다라는 거. 부피 항상 질량과 비례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질량도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수권, 바닷물, 빙하, 지하수, 강물 이런 지구상의 물이 분포하다 보니까 일단은 빙하, 고체 상태인 요 물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를 또 수건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야. 수증기는요. 이렇게 기권으로 들어갑니다.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으로서 여기 있지 수증기가 포함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생물권. 생물권은 지구상 모든 생물체와 생물체가 살고 있는 영역까지 포함되는 거라서 이게 좀 특이한 점이자 또 플러스 유일하게 다른 권역과 겹칩니다. 요 얘기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또 나올 거고요. 외권은 지구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으로서 태양, 달, 그리고 행성 등 많은 이러한 행성들 아까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얘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봐도 4개, 5개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객관식 등장하기가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눈치를 채고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우선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요. 계속 무제한으로 공급해주는 별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태양이고요.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은 문제예요. 태양 수명은요. 우리 별에서 배웠지 약 100억 년이고요. 현재 딱 반 50억 년 정도 수소 핵융합을 했다. 얘네들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액체 상태의 물, 반드시 액체 상태. 수증기 말고요. 물이 존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어떠한 상태, 액체 상태, 거리 때문인데요.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할 때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존이 있거든.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 가능지대다라고 해요. 그게 요 사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속하는데 AU는 거리 단위고요. 그랬을 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딱 1AU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 아주 행운의 그 주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 대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해줘. 온실효과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실효과를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온실효과는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얘는요 적절하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해한 이러한 선들을요 차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대기가 해줌으로써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네 번째는요, 자기장이 분포해야 돼요. 자기장은 아까 대기의 두 번째 역할과 비슷한데요. 태양풍이나 우주선 등 더 좀 센 유해한 입자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보호막 역할을 해줘요. 태양풍과 우주선 각각은 여러분들이 특징 읽어보시고요. 기타로는요, 조석 현상, 얘네들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라든지 공전 궤도 이걸로 인해서 계절 그리고 연교차 이런 부분이 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존재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 또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으로 꼭 특징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특징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직권부터 그리고 기권, 수권 사실상 요 세 개가요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넓은 범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생물권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권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직권부터 들어갈게요. 직권 이렇게 나와 있지. 아까 표현했다시피 지구 내부까지도 항상 까먹으면 안 돼요. 깊이가 약 6,400km인 영역이고요.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데 4개의 층을 구성하고 있거든. 그랬을 때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쉽게 말하면 상태 때문인데요. 구성, 성분의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기도 하고요. 구성 성분과 상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표, 북은 지각부터요. 점점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볼 건데 그림이랑 같이 봅시다. 지각, 멘틀, 그리고 핵이요. 외핵과 내핵으로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은 당연히 문제에 나와요.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 대륙지각 35km, 해양지각 5km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 당연히 대륙지각 더 두껍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상태는요, 둘 다 고체 상태입니다. 상태는 중요해요. 고체 상태이고요. 학교마다 아주 디테일한 거, G1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것들도 많이 다루는데요. 화강암질, 현무암질, 그리고 감람암질 이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원 과목에서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부분으로서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지각이고요. 두께를 지각 내에서 비교한다면 대륙이 해양보다 이렇게 두껍다라는 거. 밀도는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서로 내기 너무 좋겠지. 대륙이 해양보다 밀도가 작고 해양 지각이 이렇게 밀도가 더 커요.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규산염 광물 파트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SiO4의 이러한 기본 구조를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멘틀
2900km 가지고 우리가 모으면 요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모으면부터 2900km까지 요 상태의 고체 상태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멘틀은 대류한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대류다라는 거는 움직인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액체가 아닙니다. 고체 상태예요.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멘틀.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 너무 중요해. 움직임이 가능할 뿐 얘는 고체예요. 중요해요. 외핵과 내핵에서는요, 상태를 많이 장난치는데 외핵이 액체, 내핵이 고체입니다. 성분이 확 달라졌지? 그래서 얘네들은요, 밀도가 아주 커지는데요. 가장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 매우 큽니다. 외핵에서 철, 니켈, 얘네들은요,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 금속이 모두 다 자성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 중에 이렇게 철과 니켈은 자성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얘네들은요, 지구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2학기 때 물리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자기장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자성을 가진 물체가 움직여야 돼.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요, 대류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을 만듭니다. 온도와 압력이요, 모두 다 내핵이 커요. 온도도 압력도.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왜 그러냐? 온도만 높다면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얘들아, 온도만 높아진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내핵이 액체여야 하지 않을까? 더 잘 녹아야 되잖아. 끓어야 되잖아. 그런데 압력 요인이 훨씬 큰 거야. 따라서 요 압력이 매우 크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상태가 액체 절대 아니고 요렇게 액체 고체 순이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 그리고 밀도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증가한다 라는 거 중심이 가장 큽니다. 직권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각 권역의 역할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왜냐? 보기에서 각각의 역할을 매치하고 이런 문제가 또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생명체의 서식 공간 맞지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건 역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잘 해 나가야 돼요. 얘네들에서 직권의 역할 중에서 지구 내부를 간과하기 좋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얘들아. 대기대 순환 그리고 해수 그런 흐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케이. 기권으로 넘어갈게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층이에요. 기준이 약 1000km 정도의 영역이고요. 99%가 아까 말한 것처럼 30km 또는 이렇게 32km 이 내외에 존재합니다. 대부분 지표면 부근에 기체들이 몰려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왜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오케이. 중력의 영향.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층상구조를 이룹니다. 층상구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아래서부터 특징도 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해 얘들아. 왜냐면은 이러한 높이에 따라서 기온 분포가 달라진 거거든요. 오케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그래서 대륙권부터 시작을 할게요. 대륙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그래프에서 지금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얘 기온은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 이해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전체 대기의 80%가 분포합니다. 거의 다 몰려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구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 아래부터 즉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까지는요.
복사자는 뺄게요. 지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뜻이야. 요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열권, 이 마지막만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요거 때문에 기온 분포, 경향도 달라진 거라서 기준 잘 잡으세요. 얘네들 높이 올라갈수록 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냐면 보자. 온도가 왜 낮아지냐면 얘네들은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면으로부터 이렇게 방출되면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면이랑 얘 높이가 많이 벌어졌잖아. 높은 곳에 올라간 게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진 거야. 이해돼요? 지표면 부근이 온도가 이렇게 높고요.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은요. 온도가 높다. 그럼 뭐하게 밀도가 작아져서 이렇게 상승해요. 온도가 낮다. 무거워져서 이렇게 하강해요. 뭐한다? 대류합니다. 대류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수증기의 유무거든. 수증기 있어서 눈비 구름 등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대류와 수증기가 반드시 둘 다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절대로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이따가 비교하는 또 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성층권 올라갈게요. 성층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하는데 오잉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특이한 상황이죠. 왜 높아지는지 보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층에서 일어나는 특징인데 얘는 일단은 기온이 높아졌죠. 온도가 아래쪽이 더 낮고 위쪽의 온도가 잘 안 보이네요. 위쪽의 온도가 더 높단 말이야. 따라서 높고 밀도가 작은 게 위쪽 안 내려가. 가벼우니까. 아래쪽은 더 무거우네. 얘도요. 안 올라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절대로 얘네들은요. 대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안정한 층 이렇게 말해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하다라는 거. 그리고 높이 20에서 30km 구간에 오존층이 있다라는 게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얘들아. 오존층에서 뭐를 하느냐? 자외선을요, 흡수해 줍니다. 자외선은 아주 뜨거운, 우리한테는 또 유해한 그러한 파워가 센 레이, 빛이거든요. 그러한 빛을 흡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온도가 상승돼요.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도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 특징이 되겠죠? 문제에서 많이 다뤄줍니다. 중간권. 다시 한번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구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은요 온도가요 낮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얘 차가워 무거워 내려와 따뜻하고 올라가 가볍기 때문이에요. 즉 대류합니다. 낮아지는 이유는 아까 대류권과 똑같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 거고요. 대류는 일어나는데 반드시 뭐를 따져줘야 된다? 수증기의 유무. 수증기가요? 거의 없어. 거의자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얘는 있고 수증기는 없어.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 왜냐? 대류권과 중간권에서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으로 많이 같이 물어보거든. 그랬을 때 얘네들은요. 대류한다 공통점, 수증기가 없다 차이점, 따라서 기상현상 얘는 일어나고 얘는 일어나지 않는다. 차이점. 이런 것들로 많이 또 낚입니다. 조심하세요. 상부에서 유성이 나타나는 거 뭐랑 주의할 거냐면은 위에서 먼저 스포하면은 이렇게 10건에서 오로라 많이 바꿔놔요. 주의하시고 중간권 계면이 어디냐 라는 건데요. 계면이다 라는 건 얘들아 아래층의 이름을 딴 거야. 따라서 잠깐 같이 언급해 보면은 여기는요 아래층 대류권 계면입니다. 얘는 성층권 계면. 따라서 얘가요 중간권 계면. 중간권 계면에
온도가 기권 중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나왔지. 중간권 계면 따라가 보면은 여기 여기에서의 온도가 쭉 내려가 볼까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약 90, 마이너스 90 정도로. 그래서 계면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아래쪽 거에 이름을 딴 거라서 10건은 계면 없습니다. 오케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요 급격하게 낮아지는 높아지는 10권. 이게 네 번째 층이죠. 10건에서는 왜 그럽니까? 태양 에너지를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직접 흡수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로바로 뜨거워집니다. 게다가요. 공기가 희박해. 왜? 아까 30km 부근에서 전체 기체가 다 밀집되어 있다 그랬죠?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일교차, 기온차 매우 큽니다.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하고요. 전리층이 존재하면서 전파통신에 관여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의 궤도로도 쓰입니다. 궤도하니까 선생님이 아까 성층권에서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데요. 인공위성의 궤도로 쓰이고 여기 지금 성층권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비행기, 항로로 사용된다 이런 말이 등장할 수 있어요. 왜냐? 안정하기 때문에 기류가 불안정하면 우리가 비행기 항로로 부적합할 텐데 매우 안정하다 보니까 비행기 항로로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고 오로라랑 그리고 유성 이런 거 많이 바꿔 놓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오케이 여기서 그래프 하나를 추가할 건데 어떤 그래프냐면 기압의 그래프로요. X축에다가 한번 써볼까?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지우고 우리가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여기는 기온에 해당하는 거지만 요거를 이제 기압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같이 보면은 기압은 기체의 양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기체의 양이기 때문에 얘네들 어디에 거의 다 있다? 30km 여기 미만으로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없고 거의 드물다가 요렇게 기압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해서 보십시오. 중력의 영향 때문이죠. 기권의 역할 아까 말했다시피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대표 보온의 효과. 그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요. 보호의 역할, 여러 가지 유해한 선들을요, 또 차단해 줍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수건으로 넘어갈게요. 수건까지가 층상 구조를 나타내면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건은 일단 해수, 그리고 빙하, 지하수, 강, 호수 이런 식으로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뜻해요. 액체 상태의 요 빙하 같은 건 고체 상태도 존재하죠. 수증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고요. 층상 구조를 나타냅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각각 아셔야 돼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일단 수건의 물을 잠깐 확인해 보면 해수가 전체 97% 차지할 정도로 당연 많습니다. 하지만 해수 전체 수건에서인 거고 얘들아 육수라고 해서요. 육지의 물만 뽑아내. 그러면은 그 중에서 1등은 빙하야.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 및 강물과 호수의 물 이런 것들은요. 매우 적어요. 거의 1%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육수 중에서 1등을 물어본다면 빙하. 오케이? 전체 수건에서 물어본다면은 해수.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이 낚입니다. 혼합층부터 이제는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는 요 구간으로 확인해 보면은 그래프 개형이요. 요렇게 일정한 수온이었다가 요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요러한 개형이거든요. 요거를 잘 이해해 봅시다. 혼합층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일단은요. 수온이 높아요. 표층 수온이 높고 바람의 역할도 있어서 얘가 잘 섞여. 혼합작용. 따라서 수온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수온이 일정하다. 일정한 층 이렇게 말해요. 영향받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바람 영향 둘 다. 오케이. 수온 약층은 뭐냐면 이렇게 일정한 층을 지나서 일정하지 않은 수온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층이거든.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따뜻한 해수, 수온 높아. 아래쪽에는 찬 해수, 수온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낮은 거 무거워 그대로. 높은 온도 밀도 작아 가벼워 위에 그대로. 절대로 안 섞여요. 연중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섞이지 않는다. 대류하지 않는다. 같은 의미. 따라서 얘는요. 안정한 층. 혼합층이랑 심해층에 열도 물질도 다 차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해층은요. 홀로 아주 이렇게 차가운 층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하지 않고요.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없어요. 층 구조 없어. 이때는요. 일정한 층 이렇게 말해요. 즉 태양 에너지 영향은 있고 바람 영향은 없어. 태양 에너지 영향, 바람 영향 다 없어. 그랬을 때 눈여겨서 봐야 할 건 뭐냐면 얘들아 일정한 층이다. 일정한 층이다. 그리고 안정한 층이다. 뭔가 좀 둘 다 정적인 느낌으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절대 아니야. 일정한 층은요. 수온 변화가 없는 거야. 수온 절대로 변화가 없어. 변화는 선생님 델타라는 표시를 쓰고요. 수온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안정한 층은요. 수온 변화가 있어. 근데 대류하지 않는 거. 요러한 의미야. 정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해수에서 부피 약 80%를 차지하고요. 위도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서 얘는 아까 장소도 계절도 상관없다 그 뜻입니다. 수권에서 역할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시고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기권과 같이 이렇게 열 에너지를 운송하면서 지구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기권에서도 우리가 여기는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준다 이렇게 국한된 표현으로 나왔는데요. 얘네들도요. 지구 전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도에 따른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이게 중요한데 얘들아 위도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가려놓을 거야. 고위도다, 중위도다, 저위도다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포인트들 일단은 저위도는요.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아. 그래서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고요. 얘네들은요.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해요. 왜냐면 위도 상관없이 심해층의 온도는요. 거의 일정해. 요렇게. 그 상황으로 심해층의 온도가 일정한 요 상황으로 가장 높은 표면 온도가 저위도란 말이야. 수온이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수온 약층의 레인지가 길어요. 그걸 우리가 잘 발달했다 이렇게 말해. 오케이?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거. 범위가 가장 넓다. 수온 변화 범위요. 중위도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중위도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잘 받고 있거든요. 고위도보다. 얘는 에너지가 가장 낮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뭐냐? 바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고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도 30도 부근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혼합층이 가장 두꺼워. 이렇게. 오케이. 수온이 일정한 게 두꺼운 거 그게 중위도. 잘 찾으세요. 그 다음에 고위도는요. 얘는 사실상 층상 구조가 없습니다. 표층수온이 낮고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일단은 표층 수온도 아주 낮고 그냥 그게 유지야. 오케이?
그게 고위도. 됐습니까?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다. 됐죠? 다음 생물권은요. 미생물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뜻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얘들아, 바다에서 수권에서 최초의 생물이 출현했어요. 이게 우리가 별 파트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을 텐데, 일단은 수권으로부터 점점 생물권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일하게 다른 권역과 겹치기 때문에 생물권이요 이런 식으로 교집합처럼 들어가 있을 거야. 이거의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모식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림들이 나오냐면요. 생물권이 확장되는 그러한 영역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요, 기권과 직권, 그 다음에 주변이 냉각되면서 수권,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 어찌됐건, 기권, 직권, 수권, 외권, 이렇게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생물권이 등장할 건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네를 다 지우고, 기권, 직권, 수권, 몰라. 그런 다음에요, 요렇게 교집합의 시작을 여기 먼저 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얘가 생물권이니까 여기는요, 수권이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지워진 상태에서 또는 A, B, C 이렇게 나올 거야. 수권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확장되냐? 수, 지, 기. 이런 식으로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확장될 거거든. 그래서 생물권이요. 여기에서 이렇게 확장돼서 나올 겁니다. 여기 먼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직권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기권으로의 이렇게 확대. 전체가 다 포함된 이러한 생물권의 영역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수지기의 순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권, 직권, 그리고 기권. 오케이. 역할 읽어볼 거고요, 얘들아.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풍화작용을 일으킨다.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이따가 선생님이 연결할 겁니다. 외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의 밑줄 1000km 이것만 보고 얘들아 지구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낚일 수 있거든. 그거는 기권이야. 여기가 지표 면으로부터요. 1000km 아까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요. 기권. 근데 지금 외권은 뭐냐? 기권 바깥으로부터의 1000km 여기를 뜻하는 거야. 오케이? 또다시 1000km 요 사이. 됐습니까? 그래서 외권의 영역은 여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기권 바깥의 1000km다. 이거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역할이 먼저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로 그냥 끝나버리는 학교도 많아요. 여기 밑에 추가 설명을 아예 언급 안 하는 학교도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학교마다 그렇게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외권의 역할은요, 가장 큰 역할은요, 보호해주는 역할이야. 왜냐면 자기장이 있거든. 그랬을 때요, 에너지 교환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물질 교환은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를 주의하시고, 유성체 같은 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러한 에너지 교환은 실시간으로 아주 중요하게 일어나지만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라는 거. 태양 에너지 광합성 이용되고요.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켜주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자기장이 보호의 역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구자기장의 포커스를 좀 더 들어갔을 때 추가 설명들이 등장해요. 지구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아까 직권에서 얘기했거든. 지금 다이나모 이론이다. 이런 이론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어떻게 형성된다? 외핵의 열 대류다. 열자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철과 니켈 성분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가 움직임이 시작돼. 그러면은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오케이. 역할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지구자기권과 벤 앨런데라고 해서요. 이렇게 낯선 표현들을 익힐 수 있는데 벤 앨런데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 입자들이 있거든. 대전 입자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입자들 걔네가 자기장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튜브 형태로 도넛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안쪽이랑 바깥쪽에 이렇게 띠를 이루게 돼. 이거를 벤 앨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튜브 같다. 도넛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적도에 발달되어 있어. 지구 적도를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극지방, 축을 중심으로는 거의 없어요. 안쪽을 4대, 바깥쪽을 외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4대에서는 주로 양성자들이 모여 있고요. 안쪽 튜브, 이렇게 튜브의 안쪽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쪽 안쪽. 그리고 바깥쪽은요. 전자들, 얘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고요. 안 나간 학교는 과감하게 빼셔도 괜찮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구 시스템은요, 당연히 각 권역끼리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럴 때 물질의 순환, 동반해요, 에너지 흐름을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요,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순환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의 예시를 나타냈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본적인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헷갈려요. 따라서 문제에서요. 근원과 영향에 유로한 방향성까지 언급한다면 정말 또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이러한 권역만 잘 캐치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기상현상에 대한 거. 기상현상은요, 항상 수건에 물이 시작이야. 그래서 기권한테 영향을 줍니다.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 그 중에 태풍의 발생. 똑같이 수권의 물이 시작인데요. 소멸하는 건 직권과 기권의 이러한 마찰이야. 이런 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들은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잠시 언급됐던 게 뭐냐면 생물권의 풍화 침식 작용 요게 또 의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풍화 침식 작용 이런 게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생물권도 가능합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얘네들이 생물들이 자라다가 바위가 갈라지는 경우 나무 틈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요 작용 당연히 가능한 부분 잘 보시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역풍의 약화 이런 엘니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대부분 학교에서 2학기 때 배우거든. 그랬을 때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요 바람 영향이구나. 이런 거를 이해해 보시고 안 되는 거는 말씀하십시오. 지구 시스템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화살표 상관없이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이 있는 경우도 있을 때 그때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랬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각각 생명과 관련된 것만 발췌해 놓은 거야. 뽑은 거야. 이런 거 한번 읽어본 다음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추가 설명 갑니다.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 거랑 오존층이 형성된 거랑 얘네들이 비슷하면서 많이 다르거든요. 우주선과 태양풍 A라는 선 그리고 자외선 B라는 선. 맨 처음에 우주선과 태양풍이 먼저 차단이 가능해졌어요. 요렇게. 그것은 자기장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 자기권. 오케이? 외계 운동 때문이었지. 정확하게는 대류요. 원시지구에서 마그마 바다에서요. 핵과 멘틀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철 성분이 가라앉고요. 핵을 구성하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분들이 멘트를 구성했는데 그때 철 성분이 움직였다 그러면서 자기장이 먼저 형성됐어요. 그래서 차단된 거는 A. 우주선과 태양풍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 포인트. 그 당시에는요. B는 2가 차단 못됐어. 그런데 나중에 언제 차단됐느냐? 오존층이 만들어진 이후에 드디어 B가 차단됩니다. 이때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이 만들어진 이후여야 하고요. 그러다가 오존층이 화학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육상 생물들의 등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오존층의 형성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그걸 화석으로 역추적해서 만들어졌을 시기를 추측했어요. 오케이? 그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보면 먼저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져야 되거든. 그걸 누가 해줬느냐? 수건에 처음 등장한 생명체 남세균이라는 요 생물체가요. 아주 고맙게도요. 광합성을 해줬어. 광합성을 해준 결과 산소를 많이 증가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바다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녹지 못하고 대기로 이렇게 O2량을 증가시켜 줬는데 대기 중에 산소량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아주 급증하고 충분히 많아진 그런 상태에서요. 화학 결합에 의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오존층에 의해서 뭐가 차단되느냐? 자외선.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많이 낚이는 포인트.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져서 육상의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절대로 틀려.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진 다음에 반드시 오존층을 형성하고 그것이 자외선을 차단해야만 육상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수권 다음에 직권에 이렇게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될 때는요. 반드시 오존층과 자외선 차단 요 문장이 들어가야 돼. 절대로 낚이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조금 더 알고 싶어요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 안 다뤄. 빈도가 낮아요. 왜냐? 이거를 메인으로 다루는 그 단원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만 보고 넘어가면은 대기압, 기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이것은 일교차를 뜻할 거야. 그러니까 적을수록 일교차가 확 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낮과 밤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요거 지금 얘기했던 요 화성. 요런 포인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기압으로 낮은 걸 찾는다라는 거. 태양풍과 우주선은 누가 차단해 줬냐면 자기장. 그러면은 유입이 누가 많이 되니? 라고 했을 때 자기장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 자기장 있는 지금 현재 지구 말고 둘 다 없어요. 그래서 금성, 화성 이거는 모두 포함입니다. 여기서 할까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랬고 생명 가능 지대다라는 존 골디락스라고도 하거든 얘들아. 요거를 얘기할 때 반드시 물이 존재하느냐 액체물 요거를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나온다면 중심별인 주계열성 우리한테는 태양입니다. 중심별 이 태양과 질량 비교를 우리가 별 파트에서 했었지.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에서 중심별에서 요 가능지대가 멀어지고요. 그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 이 별의 질량이 여기가 지금 상승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존이 이렇게 넓어지고 지금 태양으로부터 우리 중심별로부터 존이 멀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요걸 볼 수 있고 우리는 태양 기점으로 여기 존재하고 있죠. 됐습니까? 마지막 오존층이 존재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기권의 층상 구조가 달라지거든. 오존층이 존재하는 게 지금 우리 현재 기권의 모습 이렇게 층이 4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성층권에서 이렇게 기온이 상승했었어. 기억납니까? 이 층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존층이 없다면 자외선 흡수해주지 않는다면 계속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온이 하강합니다. 우리가 현재 중간권 계면의 요 높이까지 그러다가 10권에 해당하는 여기에 요 상황으로 다시 증가. 중간권 계면의 높이가 요 왼쪽에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높이가 좀 다른데 우리가 요 왼쪽 그래프 기준으로 그려본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요 이후에 증가하는 이러한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파트에서 우리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들어갈게요.